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2023년 6월 30일 오전 11시 18분입니다. 오늘 새벽에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박영수 전 특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. 기각하면서 이런 이유를 붙였습니다. 본건 혐의의 주요 증거인 관련자들의 진술을 이 법원의 신문 결과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,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,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하여 사실적,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. 현 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이는 바,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. 함께 영장이 청구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한 구속영장도 다른 재판부에서 비슷한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. 그런데 어제 검찰이 왜 구속을 해야 되느냐 하는 설명을 한 부분을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접하면은 이게 과연 불구속의 이유가 되겠느냐, 당연히 구속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상식적인 의문을 갖게 됩니다. 검찰은 박영수 씨가 2014년 11월에서 2015년 4월 사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으면서 우리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 및 1,500억 원 상당의 여신의향서 발급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을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받고 그렇게 은행에 전달한 과정을 관련자 진술과 자료를 제시하며 집중적으로 설명했다고 합니다. 검찰은 또 양재식 전 특검보가 남욱 변호사 등에게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를 먼저 요구했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. 박영수 전 특검 쪽의 요구에 따라 200억 원 상당의 대가를 약속했고 1차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박영수 측 선거자금 3억 원을 실제로 전달했다는 남욱 변호사 등의 진술도 제시했다고 합니다. 검찰은 또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되자 박 전 특검이 1,500억 원 상당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5억 원을 받았고 50억 원을 약속받고 5억 원을 화천대유 정자대금으로 재투자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. 그리고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퇴직금 5억 원, 대여금 11억 원 등이 약속받은 50억 원의 실현 차원이라는 점도 재판부에 강조했다고 합니다. 반면 박영수 측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 우리은행 출자 등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란 점을 강조를 했고 남 변호사가 건넸다는 현금 3억 원에 대해서도 그 혐의를 부인했고 71세의 고령이란 점과 건강 문제도 거론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자, 어떻습니까? 저는 검찰의 설명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. 그리고 71세의 고령이란 점, 그리고 건강 문제 따라서 불구속해달라? 이게 말이 맞습니까? 지금 71세를 고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?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렇게 몸도 안 좋은데 왜 구속재판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해가지고 거의 100살이 될 때까지 감옥에서 살도록 하는 그 선고를 받아내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박영수 아닙니까? 그런데 71세 건강 나쁘다. 그러니까 불구속해달라? 그런데 법원 이 영장 전담 판사의 좀 구차한 기각 사유입니다. 이 기각 사유가 이렇게 보통 길지 않습니다. 기각 사유는 증거인멸 그리고 도주의 염려가 없음으로 기각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마치 박영수의 변호인인 것처럼 이렇게 조목조목 지적을 하면서 뭐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영장을 기각한다 이렇게 쓰지 않는데 뭔가 좀 구차한 변명을 변호사 입장에서 하는 듯합니다. 이걸 보고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? 더구나
박영수가 돈 한 푼 받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죄라는 아주 요상한 법리를 적용해가지고 징역 22년을 선고받도록 하고, 문제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하고 재판할 때도 구속기간이 끝났는데도 또 연장해가지고 구속재판을 하도록 한 그 중심 인물이었다는 점과 견주어 보면은 우리나라 법이 참 정의 실현에는 아직도 상당히 못 미치구나 하는 느낌을 들면서 아마 분노를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박영수 전 특검은 한때는 정의의 사도로 알려져 있었습니다. 정의의 칼을 휘둘러 가지고 자기가 과장한 국정농단이란 말을 이 사람이 했어요. 그게 무슨 국정농단입니까? 국정농단이 되려면은 저 문재인 정도로 해야 국정농단이 되지, 멀쩡한 원자력 발전소를 위험 시설인 것처럼 규정을 해가지고 탈원전 정책을 편 거, 이런 게 국정농단입니다. 그런데 국정농단이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그렇게 모질게 수사를 하던 박영수에 대해서 한국 검찰은 1년 9개월 동안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. 그 1년 9개월 동안 왜 시간을 주었겠습니까? 증거인멸하라 하나는 암시 아니었습니까? 그만한 시간을 준 것 아닙니까? 그런데 또 방어권이 필요하대요. 아니, 이 방어권이 뭡니까? 증거인멸, 말맞추기의 시간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, 이거? 자,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 재판이라는 거는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유죄가 될 수도 있고 무죄가 될 수도 있는 이런 꼴이 됩니다. 재판은 한결같아야 합니다. 그래서 판례라는 게 중요해요. 그런데 김명수 들어서 재판하는 거 보면은 어느 판사한테 걸리느냐에 따라서 유죄가 무죄가 되고 무죄가 유죄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, 오늘 영장 기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. 이 사법이라는 것은, 법이라는 것은 그게 칼이 없어요. 법은 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. 그래도 왜 법이 무서우냐? 신뢰, 국민들의 신뢰와 공정성이 바로 법의 칼입니다. 근데 이런 구속영장 기각을 보면서 국민들이 법에 대해서 아주 조롱 섞인 논평, 분노의 의견을 터뜨리고 있다는 것은 김명수의 이 법원이 법을 우롱하고 있고 법의 힘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구체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. 검찰은 반드시 수사를 보강해가지고 재청구해야 합니다. 여러 가지 검찰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1년 9개월 동안 증거인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놓고 형식상 수사를 해가지고 오히려 청구된 영장이 기각되도록 할리우드 모션을 한 건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, 박영수 특검의 직속 부하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읽은 것 아니냐 하는 오해도 부를 수 있으니까 반드시 재청구해가지고 구속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검찰과 법원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대한민국의 법치가 제자리를 잡는데 일조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